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그루는 두바이에 있는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가려고 합니다. 팜 주메이라는 공사 비용만 1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이 들어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완공된 인공섬 단지입니다. 트램을 타고 팜 주메이라 역에서 내리고 나서 조금 걸어가면 모노레일을 탈 수 있는 역이 나옵니다. 팜 주메이라역과 바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걷는 구간이 꽤 되는 편입니다. 내부에 들어가고 나면 물가가 배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저는 모노레일 시발역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서 갔습니다. 표값은 편도냐 왕복이냐에 따라 다르고 내리는 곳마다 10에서 30디르함 사이이며 모든 역을 이용하시려면 35디르함입니다. 모노레일은 각 구간이 짧은 만큼 배차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길엔 창밖으로 초록색 바다 위 인공섬에 세워진 고급스런 리조트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1박에 130만원이나 한다는 아틀란티스 호텔이 있네요. 저는 종점인 아틀란티스역까지 가는 표를 끊어서 왕복 30디르함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갈 수 있는 표가 35디르함인데 그냥 돈을 더 주고 팜 주메이라 구석구석을 구경할 걸 그랬나봐요. 내리자마자 강렬한 햇빛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빨리 수영하고 싶었던 저는 총총 달려 해변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아까 모노레일에서 멀찍이 봤던 아틀란티스 더 팜호텔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눈이 부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화이트비치 카운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화이트비치 입장료는 1인당 200디르함이고 여기에는 100디르함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7,000원에 가까운 금액이니 꽤나 고급 해변이죠. 저는 그럼 잠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화이트비치 전경입니다. 사실 이곳은 한국 사람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저도 영어 블로그를 참고해서 찾아온 곳입니다. 역시나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는 휴가를 즐기러 온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입밴을 당하지 않은 게 용할 정도네요. 그래도 물을 좋아하는 제가 쫄아서 수영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날이 덥지 않아서 바닷물이 조금 차가웠어요. 이게 인공으로 만든 거라니 대단하네요. 너무 찌질해 보여 나. 왜? 그냥 너무 쭈구리 같아. 몸도 좋지 않은 게 무슨 깡으로 저렇게 벗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사실 남의 시선을 잘 신경 안 쓰는 제 성격 때문도 있죠.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오, 프리티 보이, 프리티 그룹. 대해. 이번엔 수영장에 누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겨봅니다. 고래 선글라스도 썼네요. 옆에는 제 여행 메이트인 기룽이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살은 좀 빼자. 기룽이는 한 달 뒤에 터키부터 시작하는 반년간의 배낭여행도 함께할 예정인 친구입니다. 바우처에 금액을 추가해 음식을 시켰어요. 10만원짜리 새우 2만원짜리 맥주 10만원짜리 새우. 어느덧 해가 지며 골든타임 화이트비치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입장을 하면 풀타임으로 이곳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온 탓에 몇 시간 놀지도 못하고 집에 가게 됐네요.
그래도 돌아가는 길에 석양이 수평선과 함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알차게 두바이 해변을 즐길 수 있을지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아쉬운 이 모형이라도 눈에 담아 넣어 봅니다. 아틀란티스 호텔도 언젠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안녕. 함 주메이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은 술을 좀 사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라 주류가 금지이다 보니 술을 파는 음식점들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서 차마 바깥에선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외국인들은 합법적으로 술을 살 수 있는 주류샵에서 제값을 주고 구매해 호텔에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주류샵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권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저는 오일머니가 터지기 전 두바이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두바이 박물관 겸 알파이디 요새를 찾았습니다. 전통생활 문화에서 현재까지 두바이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면서 건물은 1787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박물관이 휴관을 하고 있어서 그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건너편에서 마침 옛 두바이 건물들에서 떼어와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대문이나 창 등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한옥마을처럼 과거 두바이 전통가옥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이국적인 상점가가 나옵니다. 기름이 터지기 전 두바이는 원래 진주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두바이를 비롯해 총 7개의 토호국으로 이루어진 UAE, 심지어 1970년대까지는 사우디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전통가옥을 활용한 몇몇 건물들에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미술관이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들이 구옥벽에 걸려있는 모습들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미술에는 문외 아니라 오래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페인트로 하얗게 칠해버린 탓에 내과는 그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미술관을 나와서 이번엔 커피박물관으로 개조한 옛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컵카페를 운영했던 터라 커피에는 나름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커피회사 팀장으로도 일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근데 그래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잡밥이니 커피 관련 질문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도 여긴 나름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커피 역사와 전통적인 커피 드립법과 기구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2층에는 직접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여기 또한 운영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커피 분포도가 그려진 커피 지도가 붙어 있네요. 한국에서는 커피가 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괜히 반가운 마음에 손가락으로 찔러봅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조촐한 상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 호객이 적은 편이라 구경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상인들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도둑 고양이 같은 남자거든요. 야옹. 상점가를 나오면 과거 사막 유목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야외 전시가 눈에 띕니다. 박물관이 문을 닫아 사막 생활상들을 살펴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낙타까지 있었다면 완벽했겠네요. 다음은 조금 더 걸어 내려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알시프 스트리트로 이동했습니다. 저처럼 뚜벅이로 오시면 꽤나 먼 거리이니
웬만하면 배를 이용해 선착장에서 하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약 1.8km 정도 되는 크릭을 따라 방금 들렀다 온 알파이디 역사지구부터 이어지는 이 거리는 두바이의 진정한 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아까보다는 호객을 하는 상인들이 많아서 도망 다니느라 진땀을 좀 뺐습니다. 제가 너무 사고 싶어 했던 조명도 팔고 있네요. 영상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유리라서 불안한 마음에 안 샀거든요. 그 밖에도 스타벅스도 옛 가옥에 맞춰 입점해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동처럼 아랍어로 스타벅스라고 쓰여 있는 게 재밌네요. 내부는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내려앉지 않도록 천장을 덧댄 개조를 했다는 게 조금 특별합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나와 외관이 말 그대로 과거 두바이와 현재 스타벅스가 공존하는 융합미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건 크릭뷰를 바라보며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닐까요? 옆으로는 올드타운, 물길 건너편으론 신식 건물이 보여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저도 알시프 거리를 천천히 산책하며 둘러보려고 합니다. UAE 국기가 있는 중앙광장엔 사막의 대표적인 동물인 낙타 조형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도 전통 건물에 입주해 보통 알고 있던 삼성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재밌는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아랍 전통 베인 아브라 또는 수상택시를 이용해 방문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악기 연주나 디제잉 같은 공연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역시 지금은 공연장 또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행복한 여행 생활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이번엔 두바이 법원을 지나 조금 많이 걸어서 특별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짜자한 바로 두바이 퍼블릭 파크인데요. 이곳은 정말 관광객들보단 현지인들이 피크닉이나 산책을 위해 오는 공영시설이랍니다. 저도 어디 가이드북이나 블로그를 보고 찾은 게 아니라 구글 맵을 클릭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인데 정확한 명칭은 크릭파크입니다. 진짜 두바이 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 좋네요. 입장을 위해선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오디르함입니다. 광대하게 펼쳐진 잔디와 녹지가 인상적인 크릭파크는 두바이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입니다. 심지어 돌고래 수족관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이 많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놀러온 어린이들이 이용객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바베큐장도 곳곳에 많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현지인들 또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바이 크릭을 따라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공원을 연상케 합니다. 이국적인 전망과 함께 황혼이 다가오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마저 드는 즐거운 산책길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더빙판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날 찍은 휴대폰이 녹음 기능이 고장 난 줄 모르고 계속 찍었다가 영상을 버리긴 아까워 더빙판을 시도해봤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MBTI 인팁이라 얘기하며 여행하는 타입보단 글 쓰는 게 더 잘 맞는 터라 이게 더 저에게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다음주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그루의 여행생활 정그루 정희찬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